대표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고 이낙연 전 대표가 원래는 11일 날 저녁에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호우가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우를 핑계로 해서 호우가 내리는 중에 만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주 초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호우 때문이냐 아니면 이낙연 측에서 요구했던 대로 사전 분위기 조성 의제 조율에 실패한 것이냐, 뭔가 좀 이렇게 안 맞아갖고 연기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느 쪽일까요? 저는 호우는 핑계라고 봐요. 어디 뭐 계곡에서 만납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뭐 강에 배 띄워놓고 만나요? 그러면 하지만은 이거 뭐 어제 비 그치고 다 했는데 그 낮에만 어제 집중 호우가 좀 내렸거든요. 밤에는 멀쩡했거든요. 저도 어제 밤에 산책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지금 만나기로 했으니까 지금 만납시다 하면 그걸 못 만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서로 거꾸로 온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필요는 해요. 불감청 고소이나 서로 이재명도 지금 흔들리는데 이낙연이가 와서 도와주면 좀 낫고 이낙연도 외국에서 갔다 왔는데 좀 있으면 이제 잊혀질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낙연도 이재명이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서로 손은 맞잡는 모습은 보이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낙연하고 만나는 것은 본인한테는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이낙연 입장에서는 자칫하면은 이재명이 손만 들어준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백지장 맞잡자 보니까 가서 맞잡은 꼴만 되니까 그 이전에 뭔가 좀 공천 문제든 뭔가 좀 이렇게 실속 있는 걸 내놔라. 이렇게 맞잡아가지고 이낙연이가 전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하고 발표해버리면은 나중에 무슨 트집 잡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옛날에 우리나라 이 고수 YSDJ나 이런 사람들은 단독 회담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해석자 야 필요 없어. 우리 둘이 딱 신뢰를 갖고 있는데 어제는 보니까 원래 하기로 한 게 이쪽에서는 김영진 의원, 정무조정실장이죠, 비서실. 아주 이 사람도 7인인가 뭐 거기 그렇죠. 멤버이니까. 이재명 측근이죠. 또 이낙연 측근은 또 윤영찬 의원. 그 서로 대리인을 한 명씩 붙여서 만나기로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서로 당하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또 기자들한테 몇 마디 할 때 그거까지 다 써서 같이 나누기로 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아예 없는 거죠. 우리는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막걸리 몇 잔 하고 약간 얼큰한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나와서 발표를 해요. 한마디씩 하면 되잖아요. 김대중, YS, DJ YS는 딱 자기 둘이 탁 만나서 합의문 나오면 딱 합의가 되면 발표를 합니다. 본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딴소리합니다. 거기 녹음도 하고 다 써서 몇 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하는데 김영진, 이재명 쪽에서는 귀국 인사로 이걸 하자. 귀국 인사차. 그리고 윤영찬 쪽에서는 신뢰 구축의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낙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계속 수박 칠죠. 그렇게 해갖고 수박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는 강성 그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이니 어제도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이낙연 별명을 낙지라고 그러대요. 낙지를 탕탕히 치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떠들고 있어요. 낙지는 탕탕 쳐서 먹어야 제맛이 난다. 그럴 정도로 지금 그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이 또 무슨 그 블루 웨이브라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 또 하나 만들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커뮤니티.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 이낙연을. 그 와중에 만나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중에서는 신뢰 구축 또 강성 지지자들 그거 준동하는 거 그 폐악질이거든요. 그거라도 최소한 막어라. 그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앞으로 하지 말라. 그런 거라도 내놔야 할 거야. 내놔야죠.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 그런 리가 있습니까? 저게 아주 그냥 든든한 지원군이고 우군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런 거 전혀 안 하니까 사전에 그 서로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어제 명락회동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이낙연, 명자, 낙자들에서 명락회동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연명회동이 되는 거죠. 연명회동. 요것도 이낙연, 이재명, 연명회동. 서로 명을 조금 늘리기 위한 연명회동이 되는 건데 그것도 서로 그 희망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논어에 무신분립이라고 있잖아요. 네.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서로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낙연 때문에 대통령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 1등 공신이 이낙연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낙연은 이재명이가 저 대장동부터 저 파렴치한 범죄자로 진짜 당내 경선부터 저 꼼수에 꼼수를 부려서 결국은 대선 패배했다. 네. 이재명이가 정말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경선도 이낙연 입장에서는 천추한 아닙니까? 네. 진짜 그 대장동 문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원한테. 그거 초기부터 깠으면은 확 뒤집어졌죠. 막바지 와서. 광주 가기 전에 깠어야죠. 예. 근데 광주에서도 그냥 이재명한테 당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수도권 와서 그때 조금 나왔는데 늦었죠. 늦었죠.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회동은 그래서 양측이 다 하늘이 도왔다고 그래요. 서로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이낙연도 다 만날 사람 만났는데 그렇죠. 또 안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비 오면은 뭐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잖아. 오늘 날씨 좋던데요. 그렇죠. 예.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낙연이야 지금 그렇게 일정이 바쁜 것도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주까지 뭐 미룰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쭉 미룬 것은 좀 시간을 갖고 우리 물밑에서 의제를 더 조율해 갖고 뭔가 양측이 면을 세울 수 있는 그걸 좀 찾아보자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뭐 이낙연 측에서는 저 개딸이라든지 강성 지지자들 폐악질 이거라도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해외에서 뭐 강의하고 할 때도 그때도 수박 깨기 퍼포먼스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했거든요. 아마 이낙연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조홍천 의원 등 뭐 여러 의원들이 두 사람이 만나도 뭐 별거 없을 겁니다. 뭐 그렇게 시원한 무슨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이상민 의원은 유쾌한 결별을 얘기를 했는데 만나갖고 유쾌한 결별이 될 것이냐. 그래도 아직은 좀 결별은 좀 빠르죠. 아직은 그래서 빠르죠. 전략적으로 5월 동주랄까 동상이몽을 하면서 뭔가 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분을 얻어야 이제 쪼개지더라도 그렇죠. 그때까지는 아직은 빠르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뭐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쪽으로 같이 손을 잡으면서 당분간은 같이 가는 그런 행로를 택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낙연 쪽에서는 저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돼서 이재명이 저 깜빵 가고 하면은 이제 무주 공산이 되잖아요. 좀 기다려보자. 이제 캥거루가 이제 주먹 안 쓰고 이제 깡충깡충 뛰어서 당권을 이제 공천이나 이런 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포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거저 먹으려고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처절하게 싸워야죠. 싸워서 뺏어야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이낙연이 거저 먹으라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입니까? 이재명이 깜빵 가더라도 또 다른 대타를 내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까지는 이재명이가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시체제로 가면은 이재명이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머리를 낮추고 있는 게 결국은 공천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은 정치 역정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어떤 철학이랄까 정치를 하는 문화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혁신이도 있으나마나 한 혁신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혁신이가 뭐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낙연이는 당 혁신은 당내 민주주의 만들고 뭐 그런 걸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생각하는 당 혁신은 전혀 다른 방향의 지금 얘기를 호남 방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그렇죠. 이재명은 혁신위를 자기를 비판하는 그 화살을 좀 막는데 네. 좀 치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가 생겨서 처음에 부채포 특권 얘기했는데 그 뭐 당론으로 채택도 안 하잖아요. 의원총회도 안 하고. 그 굳이 혁신한다는 게 뭐 또 하나 뭐 사고 친 사람들 탈당 이거를 좀 통제하는 안을 낸대요. 그런 거 갖고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죠. 아니 네. 사고 또 비리로 네. 탈당한 김홍거리는 쑥 들어와 쑥 버렸는데 들어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이 한마디 해야죠. 네. 혁신위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뭐하러 혁신위원회 뭐하러 해요 그걸? 김은경이도 더 이상 망신당하기 전에 그렇죠. 빨리 때려치우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누울 자리 보고 뻗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지금 혁신위원장을 이재명이가 누울 자리를 안 만들어줬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누우려고 그래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전에 김종인이가 힘을 쓴 것은 그 당시 문재인이가 뒤로 빠지면서 그때는 공천권을 그렇죠. 김종인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이 자를 사람 있으면 잘라버려라. 그렇죠. 마음대로. 네. 뭐 둘이 물밑에서 협의를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해찬 정책내 팍 치면서 그냥 그렇죠. 군기를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김은경이는 무슨 칼이 있습니까? 당내에 자기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뭐 뒷받침에 백업하는 사람도 없는데 와가지고 정치에 대해서는 지때도 모르는 사람이 뭘 오겠어요? 그 혁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봐도 한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심하죠. 진짜 비싼 밥 먹고 뭐하러 그런 짓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둘러리 서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잘해서 나중에 뭐 공천 비례대표를 하나 얻으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상민 의원은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12일에도 CBS 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허구한 날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싸우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 딱 갈라서는 게 그것도 한 방안이다. 그게 무슨 전력을 약화시킨다든가 뭐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갈라서 갖고 제1당, 제2당 되고 국민의힘을 제3당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을 징계하고 퇴출하는 것이 답이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치고 나왔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도성에 한나라 수도에 지금 남의 나라 산적 도적이 그 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성 차지하고 있는 도둑놈을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부터 처리를 해야지 민주당이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도둑놈이 있다고 해서 그 성을 피하고 나간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제가 할 거는 정말 사법적인 처리가 오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그 징계, 이재명 퇴출 이거를 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좀 제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 납작 엎드려 있죠. 내년 공천 때문에. 사실은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 팬덤 정치하고 결별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 당내 민주주의도 살아나는 거고 의원들이 그렇죠. 이 개딸들 무서워갖고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이 개딸들이 이 지지자들이 저 양평 하당성 조사한 그 회사 2개. 무슨 엔지니어링 회사죠. 거기다도 그냥 얼마나 전화 폭탄, 문자 폭탄 뭐 해가지고 그냥 마비가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정한 한 게 그 문재인 때 그 그러니까요. 지정했던 영역업체예요. 문재인에서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타당성으로 나온 게 현재 대안하고 오피스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나온 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나온 걸 가지고 네가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했냐 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진짜 우리나라 이 하다못해 그 후쿠시마 처리소 문제 이런 것도 그냥 개딸들이나 강성 지지자들이 온갖 욕을 다 하잖아요. IAEA 사무총장이 왔는데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본 뭐 총리 공관 앞에 무슨 의원회관 일본 의원회관
앞에 가서 시위하는데 한글로 걸어놓고 하는 거. 그걸 왜 일본 가세요? 일본 사람들 알아먹지도 못하는 한글 걸어놓고 한글 국제 프레카드 걸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전문가 위촉에서 한 거를 그걸 갖다가 저렇게 어깃장 놓고 입에 거품 물고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라 창피한 거죠. 저는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예. 엊그저께 보름 만에 단식을 풀었더라고요. 저는 보름 단식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쌩쌩합니까? 포동포동 오히려 살이 쪘더라고요. 살쪘어요. 제가 보기에는 3일만 단식 제대로 해도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갑니다. 일주일 하면요. 네. 전에 황교안 대표 네. 8일인가 하고는 그냥 거의 실려서 나왔죠. 예. 예. 아니 해보니까 정말 죽겠거든. 지금 보니까 황교안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진짜 굶은 거예요. 우원식 저거는 내가 보니까 사골곰탕 같은 것도 주스로 만들어서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살이 쪘어요. 다만 미안하니까 면도만 좀 안 했더라고요. 예. 참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단식 이런 거는 진짜 없애야 됩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이낙연 회동이 내주 초에 이루어진다니까 좀 그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